네, 단계 게이트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데요. 큰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목격자 K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 상황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많은 우파 시민들이 마지막 걱정은 이걸 거예요. 과연 압수수색이 될까? 그 불안감을 가지는 이유는요. 뭐 한핵관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스스로 굉장히 뻔뻔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뭐 절대 스스로 사퇴할 일은 없다라고 당사자는 액션으로 보여주고 주변 사람들은 직접 말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늘도 배현진은 절대 사퇴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더라고요. 사퇴할 잘못하긴 했나 봅니다. 근데 그런데 그러면 경찰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고 있나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같이 이제 함께 콜라보를 하고 있는 우리 박광배 님이 고발인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면서 어떤 뭐 경험한 것들, 고발 전후에 여러 뭐 매체라든가 이런 곳에서의 연락,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알려주는 이야기들, 수사기관의 수사 태도 이런 걸 보면요. 이렇게 좀 말하면 좀 그러려나? 자신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된다. 이건 무조건 들어갑니다. 한동훈 무조건 들어간다.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게 한동훈이냐 아니면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냐. 무조건 들어간다. 요것만 있을 뿐. 한 명은 무조건 한 명 그 이상 책임져야 됩니다. 예. 예.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 뭐 그런 설명을 위해서 조금 이제 뭐 지난주부터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저는요. 한동훈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걸 보고 확신을 했어요, 사실. 뭐냐? 전수조사를 왜 해요, 저희가? 한동훈이 전수조사를 왜 하죠? 이걸 누가 했냐면 주진우가 했습니다. 네. 법률자문위원장. 그런데 전수조사를 해도 되는데 당무감사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건 안 하고. 예, 당무감사를 하자는 말을 거부를 하면서 심지어 당무감사는 당무감사 위가 있고 뭐 거기에 또 원례로 연례로 계속 모이고 하는데 어차피 모이는 사람한테 한번 해가지고 맡겨가지고 논란을 해소하면 되는데 절대 당무감사위한테는 안 보여줘라는 태도에서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했어요라고 알린 거예요. 그리고 알리는 방식도 왜 단독 보도해요? 채널 A네. 예, 왜 특정 매체에만 주죠? 그 기자 아니에요? 맞습니다. 홍지은 기자. 과거에 이제 올해 초에는 최수연 기자가 아주 유명했는데 최수연 기자가 결정적 실수를 해요. 한동훈과 눈 마주쳐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웃는. 짤이 돌았어요. 예, 그게 돌아서 그게 전 가장 치명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서가 옮겨져요. 국제부로. 국제부로 옮긴 다음에는 단 하나의 단독 보도도 못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이제 홍지은 기자가 같은 롤이에요 보니까. 홍지은이 정치부의 여당 출입 기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홍지은이 이 역할을 맡고 나서 한동훈이 원하는 대로 거의 다 기사를 써줬다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문 제작 기사 이렇게 지금 뭐 비판을 할 수 있는 비평을 할 수 있는 이게 왜 완전히 패착이냐면 일단 방법도 틀렸지만 대상도 틀렸어요. 한동훈은 이제까지 책임당원 한동훈은 당대표 한동훈과 생년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그걸 왜 포함시켜요? 그러게. 비방글 12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책임당원 한동훈 계정에서 나온 것만 12개다라는 거예요. 다른 계정에는 비방글도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렇죠. 쭉 봤지만 사실 비방글 있어요. 네. 그 우기는 거예요, 그냥. 네, 웃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비방글이 12건이건 말건 간에 그거를 전수조사하고 있으면 논란이 커지죠. 아니라고 했던 걸. 그리고 들여다보면 비방글 12건이 아니라 훨씬 많아요.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주진우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를 이제 보도한 개념인데 12건을 추려보면 제가 딱 분석을 해보니까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비방만 12개예요. 그런데 한동훈이 이때 언급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황우여, 뭐 조정훈, 정점식, 서범수, 서병수, 예. 등등등 너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꽂히면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 원희룡 이제 전당대회 상대 후보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도 막 몇 번씩 뭐 10건 이상씩 비방을 했어요. 심지어 이게 만일 책임당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 한동훈이 맞으면 그 당시에 했던 일은 선거법 위반을 들여다봐야 될 정도의 그런 수위였습니다. 막 원희룡이 뭐 지금
김건희 여사 명령 받아가지고 뭘 하네 이런 식의 주장은 선거법 위반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 아예 책임당원 한동훈의 계정을 못 들여다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명확한 사실관계 그러니까 대통령과 영부인만 비방한 것이 아닌데 그걸로 일부러 축소해서 발표하는 건 그 계정에 대해서도 그걸 해야 된다는 건 그 계정도 이 사람 거가 맞을 가능성 굉장히 저는 확신이 커졌어요. 그리고 이 주진우라는 자가 어제 아침인가 그제 아침에 방송에 나왔어요. SBS의 그 김태현의 뭐 방송 나와가지고 설명하는 게 이 전수조사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석이 분분하고 의아하고 또 보도 방식도 의아하니까 당연히 질문이 들어가니까 주진우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법 절차 들어가기 전에 사법 절차를 진행할 내가 대표로 검토를 한 것이다. 이거는 이렇게도 들립니다. 내 의뢰인인 피의자를 위해서 범죄 사실들을 쭉 놓고 형량 분석, 방어 논리 분석 한 것이다 라고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러네. 왜 그러냐면 비방글 12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조한 게 이 비방글은요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게 아니라 무고죄입니다. 근데 무고죄는요 대통령과 영부인이 직접 고소해야지만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강조한 거 외에도 사실은 동일한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부러 싹 빼고 프레임을 축소시키고 변환시키는 거죠. 정확히 그겁니다. 마치 변호사 주진우가 의뢰인을 위해서 법률 검토를 한 것 같은 걸 또 언론을 통해서는 정치적으로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데 사용했다. 이걸 보니까 저는 그 책임당원 계정도 아주 궁금해졌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보도가 또 이어져요. 다음 기사 보시면 네. 이것도 우리가 참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 아니 도대체 조선. 네. 여당에 누가 이런 조사를 했길래 매크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까요? 매크로는 아예 서버를 확 다 따가지고 그거를 아주 거의 슈퍼컴퓨터 돌려야 돼요. 패턴 분석을 쫙 해가지고 이상 패턴을 다 잡아낸 다음에 그것의 연관성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결론 내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 가족 계정 5개가 쓴 글 숫자 가지고 평균 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아주 황당한 방법으로 황당한 결론을 내리고 단독 보도를 한송원 똑같은 패턴이에요. 누가 봐도 언플이다. 그런데 이 언플을 왜 하겠느냐 심리를 보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 아주 그 수사의 절차에 아주 능하다는 걸 생각한다면 압수수색 직전의 마지막 발악 압수수색해서 자기가 결백할 것 같으면 이런 거 가지고 단독을 낼 필요도 없어요. 주목도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정중동 하고 있으면 나중에 되치기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한동훈이 원하는 게 압수수색의 범위를 최소화하길 원하고 그 방향으로 지금 수사기관과 혹은 영장판사가 정치적 부담 혹은 정치적 해석 이런 걸 하길 원한다면 이런 기사만 계속 내고 있을 거예요. 벌써 이게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어떤 주냐? 이 내용을 여러 가지 성격으로 고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이건 업무방해죄다. 같이 이제 논의를 한 겁니다. 업무방해죄다.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죄다. 이게 바로 드루킹이 깜빵간 범죄다. 그리고 이걸로 고발해야지만 수사가 제대로 된다. 명예훼손으로 걸 때는 문구 하나, 구체성 하나의 부족으로 영장 신청도 안 할 가능성도 있고 신청해도 발부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걸 전 처음부터 같이 우리 논의하면서 콜라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박광배 대표가 바로 그 내용으로 고발장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금요일에 고발인 조사를 받았어요. 뭐 여러 가지 고발을 같이 해가지고 병합해가지고 그날 4시간이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네. 고발한 게 여러 건이 있는데요. 한 건은 지금 업무방해죄 말고도 대통령 살해 협박을 게시한 글을 고발한 건이 있어요. 이 건은 당연히 다른 것보다 빨리 진행될 거라는 기대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우리가 한동훈이랑 연관 짓지는 않았어요. 아예 별개의 사건이었어요. 실제로 별개로 보이는 여러 가지 프로파일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모든 글을 놓고 이 사람이 부산에 거주하는구나, 20대구나, 그리고 노동자였다가 최근에 잘린 사람이구나,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한동훈과 무관하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보도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앞으로 다시 한번 가주세요. 앞에요. 예, 제목을 보면 또 단독이고 또 한송원이에요. 또 한성훈 기자. 그리고 이 사건은 누가 하고 있냐? 최초의 분당경찰서로 사건이 접수된 다음에 바로 배당을 경기 남부청으로 배당을 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소식을 못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는지 여부를 고발인조차 못 듣고 있었는데 정치부 여당 출입기자 한송원이 그거를 단독 보도를 하네요. 거기에서 바로 저는 의심이 시작됐어요. 그 전날에도 뭔가 소동이 있었거든요. 이제 본문에 보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수사가 단계 게이트와는 무관한 사건인 건 상식이에요. 네. 그런데 이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1일 날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단계 게이트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요, 한동훈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진범이 잡혔다고 합니다. 20대 임모 씨라고 합니다. 아, 그랬어, 맞아. 한동훈하고 무관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날. 맞아. 중요한 건 제 귀에 가장 꽂힌 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동훈 측으로부터 연락받았다. 그렇지. 이거는 장성철을 이용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가령 장해찬 최고에게 이것 좀 얘기해 줄래? 라고 했던 그런 방식의 언론 플레이 수법이 동원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보세요. 이 기사에 이미 지금 상식으로 그거를 이제 아니다라고 해놨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한송원이란 기자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문단을 집어넣었을까요? 장성철. 한번 읽어주세요. 예. 앞서 장성철 평론가는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 가족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한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미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이미 그 전날에 많은 반박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기사로도 반박을 하면서 이걸 왜 집어넣었을까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집어넣은 이유를 마지막 문단을 보고 알겠는데, 마지막 문단에 진짜 이상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예. 자, 누가 봐도 핵심 관계자 한핵관이고, 네, 한핵관. 저는 99%로 한동훈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대표 측과 무관한 비방글이 여러 의혹과 합쳐져 있는 상태에서 한 대표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난 것, 이 무슨 문장이에요? 벌써 아주 기정사실화하네. 한동훈하고 무관하다고 그냥 기정사실화. 그런데 두 가지 방향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방향 해석이 가능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표 측과 무관한 비방글이라는 건 이건 일단 주장이지만 그것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동훈과의 지금 한동훈과 관계 엮여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는 그 단계 게이트가 한동훈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아주 교묘한 말장난. 저는 이거는 아예 둘이 텔레그램 하면 자 이렇게 써줘 하고 지가 겹다운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쓰고 그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을 의심을 합니다. 아주 가짜는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그런 걸로 속여봤자 저 같은 사람이 그냥 한 문장으로 반박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요, 그 다음 상황이 재밌어요. 네. 이 기사가 나오니까 한 딸들이 대거 다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모든 한동훈 단계 게이트 기사에 댓글이 다 한동훈이 아닌 진범 임땡땡이 잡혔습니다. 20대라고 합니다. 전혀 상관없다네요. 라는 댓글이 가득해집니다. 네. 이것도 또 하나의 여론 조작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요거 가지고는 못 하잖아요. 이제 하면 티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스킬을 써서 또 여론을 언론 움직여버려요. 플레이를 하고 방송에 쫙 떠들게 해서 그렇죠. 그걸 댓글로 쫙 하게. 근데 그렇죠. 이 언론 플레이 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야. 그렇죠. 저들의 주장이야. 그렇죠. 밝혀진 것도 없어. 혹은 근데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돼도 아니 내 말이 그 말이 빠져나갈 아닌데요? 수 있는 묘한 말로. 교묘하게. 교묘한 말로. 중요한 건 한동훈 지지자들은 전부 다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된 거고 그걸로 여론 조성 효과가 생긴 거죠. 그런데 다시 제목으로 보여주세요. 이 사안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관계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제목을 보자마자 이상해서 고발인인 박광배 저랑 같이 이제 그 같은 내용으로 방송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소상하게 잘 알고 있거든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면 알았을 것 같은데 몰랐기 때문에 바로 연락해가지고 야, 이 기사 맞니? 맞아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오늘 아침에도 통화했는데요. 분명히 경찰에서는요 이송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송 중이다. 이송 중에 압수수색이 영장이 집행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하고 이게 다 사실관계에 부합합니다. 경기 남부청으로 배당됐다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그 경찰은 서울청이에요. 본청이에요. 경기 남부청에서 의욕적으로 지금 워낙 중대한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빨리 쳤어요. 쳤고 그건 그거대로. 날짜가 나왔습니다. 19일이에요. 19일 날 압수수색 영장을 쳤고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빨리 치고 19일 날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걸 신고하자마자 거의 다 진행된 거예요. 네. 근데 이송은 뭐냐? 압수수색 영장을 쳤고 그리고 지금 남부청 정도 규모면 수사 능력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윗선의 지시로 이걸 서울청으로 옮긴 거예요. 압수수색까지 한 사건을. 그럼 왜 옮겼나? 나중에 이제 이 박광배 씨가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서울청에 사이버 수사대 가보니까 그 사건이 같은 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윗선이라는 게 대통령은 아니라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만 경찰 내부에서 이 사건은 우리가 이 임모 씨 대통령 살해 협박범과 한동훈과의 관계도 들여다봐야 된다. 만에 하나 그것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지금 같은 청으로 같은 수사팀으로 옮긴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단계 게이트도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박광배 그러니까 고발인이 고발인 조사 받을 때도 많은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가면은 당연히 내가 고발을 했던 그리고 증거들에 대해서 설명할 준비를 해가잖아요. 근데 질문이 벌써 그 증거들에 대해서 파악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경찰도 그 내용들에 대해서 소상히 다 알고 그 흐름대로 질문을 해. 그 정도로 경찰이 사건 파악이 이런 초기에 되어 있기가 힘들다는 경험을 많은 분들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데 깜짝 놀란 게 이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여기에 정보통신망법 41조도 포함시키는 게 좋겠는데요? 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경찰 스스로 죄목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명의도용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박광배 대표가 지금 고발한 업무방해죄와 관련해가지고 업무방해죄와 같이 엮어서 증거인멸죄까지는 들어갔어요. 불상자로. 그런데 명의도용은 안 넣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만일 업무방해죄가 회피가 된다면 명의도용은 피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 당원 게시판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려면 내가 책임당원이어도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하고 그때는 개인 식별을 해야 됩니다. 내 개인정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증 문자 같은 거 받아가지고 입력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거를 해킹당했으면 해킹당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협조를 한 거예요. 각 개개인이 협조했거나 아니면 가족 대표가 그냥 그냥 인증번호 제대로 설명 안 하고 싹 취합해가지고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어떻게 보면은 죄목 하나 늘리는 게 일을 늘리는 거일 수 있고 꼭 지금 고발인도 나름 소상히 알고 있는데도 거기에 보태가지고 이걸 붙인다는 건 수사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고 또한 이걸 붙인다는 건 영장 발부 여부에도 영향이 굉장히 크죠. 이걸 지금 업무방해죄,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죄로 소명이 좀 불충분할 때 적어도 명의도용을 가지고 한다면 반드시 법원에서도 그 명의도용 여부 클리어하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하는 장소는 당사가 아닙니다.
IOU 솔루션이라는 업체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웹 호스팅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 홈페이지를 다른 데서 접속을 할 때 접속을 원활하게 망 사이즈를 크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월 이용료를 내면서 국민의힘은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 자체가 아예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업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들여다보는 건 심지어 인권 침해 요소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영장 신청 준비가 됐으면 법원이 발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도록 경찰이 노력하고 있는 걸 확실하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힘당 지금 그 압수수색한 거는 명태균 관련해서 지금 압수수색 들어간 건데. 맞습니다. 그거는 아예 다른 건이라서. 아예 다른 건인데 지금 이걸로 단계 예. 게이트로 또 압수수색 들어갈 수 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 명태균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공천과 관련 자료이기 때문에 공천과 관련해서 회의 자료나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당사에는 없고 기조국은 국회 의원회관인가요? 하여간 국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거는 물리적인 어떤 페이퍼라든가 이런 걸 아마 압수해야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압수수색은 자 보세요. 아까 앞에 보시면 19일 날 압수수색한 걸 우리가 처음 알게 된 게 22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아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자기네 프레임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거 한동훈이랑 관계없어요라고 거짓말하고 싶어가지고 정치부 기자한테 자기가 소통한 정치부 기자한테 준 거예요. 당연히 이런 압수수색은 사회부 기자가 써야죠. 근데 이런 방식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이 압수수색은 아주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심지어 기자들이 이렇게 보도할 일도 없이 수사의 어떤 중간 상황을 발표하면서 와장창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경찰이 지금 준비 제대로 하고 있고요. 제대로 준비하는구나. 자, 이제 마지막 기사를 보면 국수본이 이건 바로 그냥 저기로 갈게요. 마지막 본문으로 가면 네. 국수본 마지막 다음 장이요. 네. 예. 국가수사본부. 국수본부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네. 정례 기자간담회에 이 이슈를 직접 집어넣어서 네. 이거는 사실 담당하는 팀이 하고 있는데 직접 계속 보고받는 일 아니면 브리핑 안 넣을걸요? 그렇죠. 자,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아마 이 문장을 보면 소름 돋을 겁니다. 특별히 어려울 것도 쉬울 것도 없다. 그럼 간단하다 이런 얘기. 예, 그 업체의 서버만 끝난다. 털면 아까 우리가 이제 앞방송에서 했던 IP 같은 게 와장창 나오면서 가령 최영옥의 계정의 IP를 털었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212로 시작하는 거나 156으로 시작하는 게 나오면 끝난 겁니다. 네. 목격자 K가 잘 들여다보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